그림이 주어지면은 출제자가 정말 친절한 거야. 두 블록이 그림 1과 같이 붙어 있거나 2와 같이 붙어 있을 때 두 블록이 이웃한다고 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야? 자, 잘 봐. 요거는 이 문제에서 이웃한다라는 말은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만 이웃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딱 못을 박은 거야. 오케이?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만 이웃한다고 치자 라고 한 거야.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 됐어? 그 다음엔 지워버려 머릿속에서. 왜냐? 오케이, 요게 이웃이구나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태로 출제자가 준 정보를 너가 기억해두면 되는 거거든. 되겠어? 그 다음에 자, 검은 블록 2개, 흰 블록 8개, 총 10개의 블록을 요렇게 쌓았다고 할게. 요렇게 쌓았어. 오케이, 그럼 이것도 난 지울게. 이렇게 지울게. 지금 우리 조건부 확률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막막하지. 막 복잡할 것 같은 냄새가 막 나거든. 검은 블록 2개가 이웃했을 때 여기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이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네. 한 90% 잡고 가는 거지. 검은 블록 2개가 일단 이웃했을 때 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웃한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지금 모르잖아. 그럴 때 검은 블록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확률은 오케이 100% 여기서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이제 한 순간 이 문제 지금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조건부 확률 개념이 떠올라야지. 맞니? 요 경우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일어날 확률분의 내가 원하는 경우가 만약에 이거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식으로 요렇게 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검은 블록 2개가 이웃할 때가 이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자 이렇게 숫자를 매긴다고 하면은 1번이 일어날 확률은 몇일까? 이렇게 생각이 갔어야 돼요. 1번이 일어날 확률은 몇일까? 여기서 너가 확률을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가 되게 중요해. 이 대목에서 저 1번이 일어날 확률을 구했느냐, 1번이 일어날 확률을 구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전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했다는 거거든.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전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대목이 의외로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 의외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뭐 결론을 말하면은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을 떠올려야 하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유는 이런 거야. 아니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이 쓰인다 라고 할 때 어때? 이 흰 블록 2개, 검은 블록 2개, 흰 블록 8개를 막 쌓았을 때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인지 구할 수 있겠어? 딱 1분을 내가 주도록 할게. 딱 1분을. 만약에 구했으면 1분 뒤로 딱 넘어가면 돼. 난 1분을 기다려 줄 테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 떠오르지 않으면 아예 그냥 바로 카톡을 주고 나한테.
이런 거지. 뭐냐면은 이게 흰 벽돌이랑 검은 벽돌을 여기를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해서 쭉 나열한다고 치자고. 오케이? 그래서 검은 벽돌을 만약에 1번이랑 3번에 배치했다고 치자. 근데 이 흰 벽돌이랑 검은 벽돌을 1번부터 10번에 쫙 나열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10 팩토리얼일 텐데 검은 벽돌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검은 벽돌을 만약에 얘를 검은 벽돌 1, 얘를 검은 벽돌 2라고 할 때 1, 2나 검은 벽돌 2, 검은 벽돌 1을 놨을 때는 사실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다 한 가지로 쳐야 된다고 할 때 이거를 2 팩토리얼로 나누고 흰 벽돌도 마찬가지지. 흰 벽돌 1, 2, 3, 4, 5, 6, 7, 8 하든 1, 2, 3, 4, 5, 6, 7, 8 하든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 벽돌을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봐.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이미 실제로 조건부 확률 문제만 풀겠다고 하면은 이 경우는 안 세도 되긴 돼. 안 세도 되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경우의 수, 그 중에서도 순열, 그 중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변형 문제를 한번 맛볼 수 있어. 오케이? 자, 어쨌든 얘야. 나 계산은 안 할게. 이게 전체 경우야. 전체 경우. 그럼 전체 경우 분해 요렇게 딱 들어가는 경우가 과연 몇 가지냐. 그래야 그 경우를 딱 구해서 요렇게 검은색 벽돌 두 개가 이웃하는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요거 1번이라고 하면 요거 분의 2번, 요거 분의 3번 해야 되겠지. 자,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여기서는 수학 개념이 아니야. 이 경우를 센다. 이 경우를 어떻게 되지? 자, 지금 벽돌이 이렇게 10개가 놓여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세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제일 안전하다. 뭐 유일하다까지. 여섯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대목에서 내가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조건부 확률 저 약해요.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야.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건부 확률 문제는 여기서 요거 이야기할 때 조건부 확률을 접근해야 되겠구나.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렇게 나왔으니까 딱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개별 경우에 해당하는 값들은 조건부 확률에 얽매여 있지 않은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6가지 경우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머리 회전이 빠르게 되면 얘도 총 6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2가 여기인 경우야. 왜냐면 반대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자,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렇게 이웃했을 경우 하나, 요거로 둘, 셋, 넷, 다섯, 6가지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다음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얘도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경우가 있겠지. 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요거인 거지. 그거 분해 얘가 뭐였어? 요거였잖아. 그럼 잠깐만, 이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3분의 네모네 띵띵 답이 3분의 1이다 되겠어? 그러니까 조건방률 문제다 라는 영역을 넘어선 뒤에 그 이후의 풀이는 저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 하고, 뭐 물론 처음에는 공식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니다, 그냥 세는 게 가장 빠르겠는데 라는 판단까지 가기
여기까지 필요한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었을 때는 그냥 세자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더 짧게 걸리겠지. 그냥 바로 세자라고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쭉 같이 가는 과정에서 너가 어느 대목에서 턱 막혔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돼. 혹시 이거를 구하는 경우에서 턱 하고 막혔는지, 요 개별 각각의 경우를 구하는 경우에서 턱 막혔는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턱 막혔는지, 어느 대목, 지금 큰 대목을 잡았어 나는. 이 대목 중 어느 대목에서 너가 막혔는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지금 이 같이 푸는 시간을 통해서 너가 느껴야 돼.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저는 어느 대목에서 막혔어요 인지. 되겠어? 요 경우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명확하게 너가 인식을 해야 돼. 이 경우를 구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전체 사건분의 어떤 경우 더하기 또 전체 사건분의 어떤 경우 분의 전체 사건분의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요런 구조로 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조건부 확률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거 네모분의 동그라미 더하기 별 분의 네모분의 별 되는 거니까 약분 되는 거든. 그러면 조건부 확률 문제다라고 캐치하게 되면 전체 경우는 그냥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경우의 수, 그 다음 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일어났으면 하는 경우의 수만 가지고도 사실 답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를 실제로 구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기는 해. 하지만 지금 조건부 확률을 다지는 차원이라면 사실 요렇게 벽돌을, 만약에 진짜 흰 벽돌 8개, 검은 벽돌 2개를 저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쌓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라는 문제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조건부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요 파트의 요 부분을 같이 풀면서 이전 단원을 복습해보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복습해볼 수가 있잖아. 오케이? 자, 이 문제 지금 바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바로 다시 풀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약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답을 향해 가는 메인 개념이 너무 좀 자극적이다 싶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내일 정도쯤에, 내일 정도 되면은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다라는 기억 정도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잠깐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하는 그런 약간 물음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쯤 다시 한번 풀어서 답 3분의 1 나오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자고. 지금은 딱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자. 알겠지?